이번에 이제 IMF가 4월 달에 네. 그 경제 전망을 내놓고 지금 이번 달 며칠 전에 수정 경제 전망을 한 달 일찍 내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4월 달에 내놓은 것도 사실 되게 상황이 안 좋았는데 네. 지금 수정 경제 전망치는 훨씬 더 나빠진 걸로 나왔단 네. 말이죠. 네. 이 세계 경제가 정말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한국도 훨씬 나쁘게 더 전망했고요. 인도도 마이너스 4.8인가 뭐 굉장히 안 좋게 나 이머징 국가도. 근데 네. 중국은 원래는 전망치가 올해 연 평균 1.2였는데 줄여서 지금 1%. 그래도 포지티브예요. 중국은 올해 어쨌든 포지티브로 1%. 아까 교통은행은 2%. 네. 저는 2%도 잘 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근데 만약에 국무원에서 나오는 이런 힌트랑 보면 뭐 maybe 끝나고 막 4%로 성장했다 할 수도 있고 몰라요.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느껴지는 그 실물 경제는 왜냐면 저도 지금 온몸으로 느끼는 건데 일단 비행기가 없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하죠. 제가 원래 그렇죠. 올해 지금 그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을 싱가포르도 가야 되고요. 중국도 가야 되고 여러 곳을 갔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반기로 다 옮겨놨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근데 비행기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있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 갈 때 비행기 티켓이 얼마나 한 70만 원화로 해요. 네. 근데 지금 600만 원이에요. 네? 600만 원. 거의 10배 가까이, 8배 가까이 올랐네. 네, 가려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가요? 그것도 일단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구하는 게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그것도 그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도 꼭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로또하고 똑같아요. 당첨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까 위안화가 평가절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의미가 없는데 수출 촉진 때문에 평가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역이 안 되는데 괜히 통화를 절하시켜서 내가 우리 자산 가격을 떨어뜨릴 일이 있어요. 내가 오히려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외국 물건 살 때 더 싸게 사잖아요. 수입할 그렇죠. 때. 그게 낫지. 왜냐면 수출이 지금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그만큼 물류가 막히고 항공길 막히고 육류가 막히고 바닷길이 막히니까 이게 경제라는 거는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잖아요. 네.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훨씬 안 좋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이게 올해 말에는 저는 거의 우리가 다 100%를 받아들이는 사실이고 지금 내년 중반이냐 올해 말이냐 아주 긍정적인 게 지금 올해 말이는데 내년까지 가면은 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네.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IMF라든가 세계은행에서 나오는 네. 경제 전망치를 보면 네. 여기는 시나리오별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배드 시나리오, 네. 노멀 시나리오, 뭐 굿 시나리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통 우리가 굿 시나리오를 그 핵심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상황이 나쁜 쪽으로 간 시나리오를 보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중국 경제 전망하고 이렇게 그 안 좋은 면을 많이 말해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상황에 따라 좋은 면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어느 나라나 양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타임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말해주고 이 타임에서 안 좋은 말을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들었던 중국인들이 계세요. 제가 방송하는 거. 네. 그러면 이래요. 아니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무슨 말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가는 거는 대비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건 기대 이상. 어차피 좋게 가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항상 우리가 개인 생활도 그렇잖아요. 항상 안 좋은 게 터졌을 때가 최대의 리스크고 거기에 내가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집체 달리기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네. 그거 뭐라 릴레이 달리기 이어 할 때 달리기. 그건 누가 속도를 결정하는지 알아요? 제일 못 달리는 사람이 결정해요. 우리 팀으로 달리기 할 때. 아, 그래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그거 뭐 이렇게 주는 거 뭐예요? 이게 릴레이 바톤이라고 그러나? 네, 바톤 하면 달리는 경기 있잖아요. 미국 네. 팀, 한국 팀, 중국 팀 만약에 네, 한다고 개주 달리기 할 때 그 누가 1등을 하냐면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누가 제일 못 달리는 사람이 평균 속도를 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괜찮아 어차피 좋게 가니까 근데 배드 시나리오 배드 시나리오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위기가 와서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학개미가 주의사항이 엄청 들어온 거잖아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기회를 잡기 전에 내가 일단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위험이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항상 경제에 대해서 위기 요인을 말해주냐면 위기가 안 터지면 제일 좋아요.
근데 터졌을 때 내가 대처 방안이 있어야 내가 일단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기회인 거죠. 그래서 위기 요인을 아는 게 굿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서 기회 요인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 종합적으로 보자는 건데 굳이 둘 중에 선택하려면 위기 요인을 꼭 체크해야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백신 때문에 정치 지배 구조도 변하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백신이 제일 먼저, 지금 중국이 이미 제일 빨리 가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바로 대량의 인체 실험을 해요. 그렇죠. 인체 실험이 제일 어려운 건데. 예, 그게 마지막 단계인데 그걸 바로 해버렸거든요. 앞 단계 띄고.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소수 먼저 이렇게 해요. 그거 백신 나왔잖아요. 그러면 먼저 한두 사람 지원자를 받아서 그 사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집단 또 하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하고 또 한 관찰을 해서 괜찮다 해야 탁 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제대로 백신 만들어지기 10년이 걸려요. 원래는. 근데 지금 막 급하니까 지금 뭐 1년 내에 만들어내겠다는데 원래는 안 맞거든요. 이게 왜 실험에도 원래는 관찰 기간이라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 바로 앞쪽에 다 뛰어가지고 바로 대량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막 오케이 하면은 바로 가능해지게 생각해서 중국에서 백신을 지금 한다 이러면 전 세계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경제가 살려면 일단 이게 끝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공급받으려면 끝내줘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가. 그러면 그걸 백신을 가진 그 자하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정치 지배 구조도 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가냐는 백신이 누가 어떻게 빨리 만들어내냐. 아, 진짜 그게 네. 그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앞으로의 그 판도를 가르는. 예, 그리고 이미지도 확 변하죠. 한국이 제일 먼저 하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광고가 효과가 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나쁘다라고 네. 지금 생각하는 더 나빠졌다라는 그 기준조차도 사실은 굿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은 굿 시나리오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옥스퍼드나 이런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배드 시나리오일 경우에는 중국이 마이너스 올해 5%예요. 한국은 뭐 마이너스 6% 넘고요. 배드 시나리오에. 네. 예, 그리고 굿 시나리오면 뭐 마이너스 0.몇 %.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수치를 보니까 이제 네. 물론 이건 IMF 수정 경제 전망치인데 네.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1, 네. 뭐 마이너스 8로 이제 더 나빠지는 네. 걸로 했고 신흥국은 1.1에서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3%로 이렇게 네. 수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 경제 성장이 네. 어쨌든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중심으로 더 빨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전망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도 지금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더 낫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신흥국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주로 우리가 동남아,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가 중심이 될 건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도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게 지금 거기가 경제가 약하다 보니까 검사를 못 해요. 네. 검사제가 부족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특히 그 빈민가에 6천만 명이 넘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지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인도는 되게 심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가 마이너스 4.8%거든요. IMF가 지금 전망하는 게 굉장히 안 좋고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인도는 체제가 민주주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사회주의다 보니까 자가격리 효과가 좋아요. 집에 있어 이러면 딱 있는 거잖아요. 2달 있어 하면 딱 있는 거 안 나와요. 전 세계 14억을 격리시킬 수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럴 때 그 체제의 우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사회주의를 뭐 좋다고 막 이런 천전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극복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 뭐 특히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인권 뭐 우리가 걸려도 상관없어. 우리가 나오겠다는데 뭐 왜 못 나오게 해? 막 이러는 거잖아. 막 이탈리아 옛날에 사람 나오면 막 벌금 시키고 이랬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막 나와 그렇죠. 시위를 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걸려도 상관없어 나오겠다는데 왜 못 나오게 해? 이게 저 나라들이 그 국민들의 사고방식인데 중국은 이런 게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나오지 마. 그러니까 경제가 코로나 극복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빨리 회복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체 시장 규모가 크니까 어떤 산업들은 굉장히 빨리 가서 대표적인 게 교육이에요. 네. 요즘에 중국 교육이 장난 아니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요? 특히 코로나는 이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워낙 우리가 4차 기술혁명 시대 온라인 교육 대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이 특히 중국의 2, 3선 도시, 그러니까 1선 도시는 워낙 잘 사고 이러니까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됐는데 2, 3선 도시, 농촌에 있는 이런 도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온라인 교육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중국의 이런 쉐어스 이런 기업 주식들은 뭐 50%, 70%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확 늘어나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회복이 제일 빠르고요. 예. 그래서 손해를 보는 주식도 있지만 이 기회에 이런 온라인 유통사, 식품 기업들, 그리고 이런 교육 회사들, 게임 회사들은 오히려 엄청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엄청 올라갔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IMF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네. 자산을 지켜야 될 때다 네. 지금. 그러나 지금 상황은 올라가니까 개인들도 그렇고 막 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러다가 이런 위기가 사실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네. 뭐 2차 팬데믹이 오든 아니면 무슨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뭐 폭락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다시. 이럴 때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떨어졌어.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 대해 잘 모르면 ETF가 좋죠. 지난번에 제가 사실 처음에 한국 코스피가 그때 1600 갈 때였어요. 제가 네. 그때 방송할 때인데 제가 레버리지로 ETF 들어가겠다. 2배 넘게 벌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ETF가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평시에 만약에 주식에 대해 좀 꺼있는 사람들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다 같이 외부 샥이 올 때 다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좋은 그렇죠. 주식이더라. 그럴 때는 저가 매수 기회죠. 그럼 자기가 아는 기업에 대해서 자기의 예금 상당 부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가는 산업에 투자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항상 종목만 보는데 워린 버페트가 그랬는데 오히려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섹터예요. 섹터를 먼저 봐야 돼요. 섹터. 섹터 우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사람 보통 거꾸로 해요. 그렇죠. 저 어떤 종목, 그러니까 보통 우리 말이 종목을 물어봐요. 좋은 종목 뭐가 있을까? 네. 뭐 이러잖아요. 먼저 섹터를 봐야 돼요. 왜냐면 파도는 바람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탁 일 때 파도에 밀려서 머리 아래 안 되고 싶으면 우리가 그 파도 위에 설 수가 있으면 그게 무슨 운동이죠? 그 파도를 타는 운동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아, 서핑? 예, 서핑할 때 그 잘하는 사람들 다 파도 위에 서잖아요. 네. 그 사람들 왜 그 바람을 잃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도 돈을 벌려면 바람을 잃는 게 우선이에요. 네. 그래서 파도를 보지 말고 바람을 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섹터를 잃는 게 우선이다. 네. 이 종목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어떤 네. 급락하는 상황이 왔어요. 갑자기 네. 위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섹터를 하는 봐야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 대로 주식을 섹터 봐야 된다니까요. 아, 갈 수 있는 걸 내가 만약에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섹터가 아니라면 그때 네. 그 갈아타도 이전을 좋고요. 갈아타는 네, 상황. 갈아타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사람 갖고 있는 게 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섹터, 올바른 섹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그런 섹터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막 놀래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더 떨어질까봐 보통 그 더 저가에 살려고 보통 팔고 타이밍 잡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보다는 그냥 보유하면서 추가로 더 여유가 있으면 사는 전략 아니면 그냥 계속 장기 전략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하면 위험한 게요. 4차 산업 섹터라면 너무 넓어요. 아, 예를 그렇지. 들면 요즘에 우리가 5G라고 하잖아요. 네. 미래는 5G라고 하는데 5G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5G라는 게 우리가 고속도로에 비교하면 길을 까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럼 동사들이 주로 깐단 말이에요. 인프라를 기지고 깔고 이런 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4G 때 그 통사들이 길을 깔았잖아요. 근데 걔네들 돈 번 게 아니고 누가 돈 버냐면 구글, 아마존 그 길을 깐 데서 거기서 콘텐츠를 주는 기업들이 플랫폼 주는 게 돈으로 세계적 그렇죠. 기업이 된 거예요. 네.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면 5G 길을 까는 보통 우리가 4차 기술 혁명이라면 5G 관련 주식에 막 투자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힌트 주면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하나만 주면 네. 제일 지금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데이터 보안 주식이에요. 이번에 줌 주식이 엄청 올라갔고요. 그렇죠. 중국의 핀도도, 지금 핀도도의 그 창업자 황정 몸값이 막 마윈을 넘는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 기업들인데, 앞으로는 데이터가 중국에서 생산 요소로 말할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근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보안이 안 되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사내 원격 회의하는데, 보안이 안 되면
거기 반도체 못하지. 비밀을 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이 옛날에는 선택이었다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이 다 데이터 보안 ETF 주식들이 엄청 올라갔어요. 거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데이터 보안 ETF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때 2차 팬데믹에서 엄청 떨어졌다면 지나간 기회는 잃었으니까 지금 또 기회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들어가야죠. 예,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서도 줌 해킹 당한 것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됐잖아요. 이게 요즘 저는 정보 회의를 할 때 줌을 안 써요. 아, 그래요? 보안 때문에 여기 또 한국 있어요. 또 한국의 영상 회의 그게. 그러니까 뭐 우리 일반 PC에서도 우리 네. 그 보안 프로그램들 네, 네.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네. 이제 앞으로 데이터의 보안도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그 사업 분야가 되겠네요. 네, 옛날에는 데이터 보안이라기 뭐 안철수 프로그램 이런 거 바이러스 프로 이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죠. 데이터가 무빙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클라우드 그렇죠. 데이터잖아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터 지금 쓰잖아요.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거기서 데이터 필요할 때마다 근데 그 보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심각해지죠. 네. 엄청난 또 그게 네. 그 금액, 그러니까 이권이 걸린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 시가총액 1위 기업은 그런 데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어쨌든 경제 전문가들이 네. 2차 팬데믹을 비롯한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는 네.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리 좀 잘 생각해 두셨다가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면 실수를 하게 돼가지고 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잘 계획들을 세우시고요. 또 그런 기회에 또 이렇게 지금 그 낮은 가격에 이런 보안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정비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다방면으로 또 아주 유익한 정보를 얻어서 유익한 정보라기보다 우리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돈 되는 정보를 얻어서 예, 아주 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보시는 분들이 돈 버는데 왜 내 마음이 따뜻해지죠? 오늘 컨디션에서 많이 했네요. 네, 앞으로 항상 이 컨디션이 좋으시게끔 컨디션 관리를 제가 좀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